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실전 4주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465강 진행할 거고요. 요즘 저녁반 강의에 좀 텍스트가 많죠. 글자가 많이. 이게 적으려면 언제 다 적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암기해서 강의하려면 또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교재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혹시 제 강의에 빠진 내용들은 여기에 아주 친절하게 텍스트로 제가 설명을 다, 이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의. 나는 내 꿈은 한 50년 후에 저기 박도사 비결집처럼 50년 후에 저 호신샘 비결집 해가지고 뭐 그 당시 프린터 구함 한 장에 10만 원 뭐 이렇게 나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할 거예요. 이 박도사님 간명지가 그게 나오던 한 3, 40년 전에는 비결서라고 해서 되게 고가에 막 거래가 되고 몇몇의 사람들한테만 막 이렇게 전수가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 박도사님 비결지가 많이 공개가 됐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이 사람은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살 확률이 70%고 어떻게 살 확률이 30%고 그 당시로서는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니까 상당히 좀 진일부 하셨는데 난 좀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자면은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아,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간명을 해도 됐었구나.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간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시대에 맞춰서 가시는 거겠죠. 자, 이제 오늘 465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465강의 제목이 내 사주의 용신은 무엇인가요? 8글자 모두 자기 역할이 있는 필요한 글자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해보죠. 비슷한 강의를 그동안 몇 번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중요한 강의고 상담할 때마다 워낙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라 특히 이제 제 고객, 상담 고객분 10분 중에 8, 9분이 명리를 좀 배우다 오신 분들이신데 저는 되게 즐거워요. 같이 명리 토론을 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상담하면 되게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단골 레파토리가 내 사주, 제가 이제 제 방식이 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제 사주를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뭐 용신, 귀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용신, 귀신론 자체와 제 해석 방식은 궤적을 달리하거든요. 궤적을 달리한다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해주면 백설공주가 살았더래요. 계모가 질투심이 심해서 자기보다 예쁜 여자 쫓아냈더래요. 백설공주가 산에서 7난장이와 고생하다 왕자 만나서 잘 살았더래요. 뭐 이제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럼 백설공주의 동화책에 출연하는 사람을 8명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 귀신, 용신, 한신, 구신을 고르시오. 이렇게 치면 어떻게 골라야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귀신은 그 질투심 많은 왕비인 것 같고, 그렇죠? 용신은 누군가요? 왕자님? 그러면 저기 희신은 난쟁이? 그러네. 그러네요. 희신은 난쟁이. 만약에 용신 안 나타났으면 그냥 희신하고 살아야지 그냥. 7난장이한테 이쁨을 받으면서 7난장이를 버리고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멋진 남자 따라 가버린 비정한 여인 백설공주입니다. 몇 명은 상사병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난쟁이들 중에. 슬픈 이야기죠. 외모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동화. 아무튼 자, 만약에 소설가하고 백설공주 이야기를 쓴 소설가하고 함께 가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만약에 해봐요. 아니, 백설공주를 만든 소설가님, 내가 당신 소설을 많이 읽어봤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 소설에 이거를 귀신, 용신, 한신, 구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요 귀신이 있어. 귀신 요 동화에서 빼주세요. 귀신 동화에서 빼주세요.
그러면은 백설공주가 처음부터 고생도 안 했잖아요. 아유, 마녀 좀 없애주세요, 스토리에서. 그러면 그 스토리를 쓴 작가가 뭐라고 할까요? 내 생각엔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꺼져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내 소설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왜? 백설공주 소설에서 만약에 그 마녀가 없으면 소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보기엔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그냥 평범한 어느 여인네처럼 그냥 왕궁에 철없는 백설공주, 뭐 산에 가서 난장이랑 살아볼 일도 없고 왕자를 만나서 행복함을 느낄 필요도 없이 뭐 어디 뭐 이웃나라와 정략 결혼으로 결혼했더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본 백설공주가 이번 삶에선 내 인생을 좀 드라마틱하게 꾸며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희대의 악녀, 질투 대마왕, 그쵸? 계모를 불러다가 그 백설공주의 성장 이야기를 고생하면서 난쟁이들과 그 계모가 없었으면 난장이를 만날 일도 없고 계모가 없었는데 난장이를 만났으면 꺼져 이 키 작은 것들아 뭐 이랬겠지 아마. 어디서 난장이 똥자루들이 나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뭐 이랬겠지 이제. 그쵸? 호빗들하고 살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일명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마녀는 필요한 존재예요. 드라마에 필요한 존재. 진짜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 악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청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보통 시청률이. 그 다음에 악당이 별 볼 일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좀 악당이 좀 이렇게 스펙타클 해야지 좀 괜찮죠. 뭐 그 데드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데드풀의 그 히어로는 약간 좀 인간적인 히어로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애가 좀 되게 음탕하고 그러죠. 좀 성격도 안 좋은 그런 캐릭터인데 악당들이 더 안 좋아. 악당들이 인간 말종들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주인공이 저 정도면 착하네. 적어도 나쁜 놈은 아무나 안 죽이진 않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악당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인공의 비중이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로키 1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40년 전 영화인가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 로키 1편에서 권투 선수로 나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무명 권투 선수 로키 세계 챔피언과 12회전까지 KO 안 당하고 버텼다. 이걸로 영화의 스토리가 끝나요. 날려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체로 악당들이 불쌍한 캐릭터가 누가 나오는 영화냐면 주로 마동석 아저씨가 나오는 영화가 악당들이 불쌍하죠. 마동석 아저씨는 뭐 맞아도 끄떡도 없고 마동석 아저씨의 손바닥 싸다 보면 악당들이 다 날아가죠. 이왕이면은 좀 슈퍼 악당들이 좀 나타나서 마동석 아저씨도 고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내 사주의 용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신으로 악당 찾지 마세요. 용신 찾기를.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명리 공부하는데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보통 두 개의 주요 관법이 있습니다. 명리 공부하는 사람 수렁에 빠뜨리는. 보통 이 수렁에 빠져서 내가 보기엔 한 10명에 두세 명 정도가 수렁을 기어 나오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주려 그래도 알아서 자기가 수렁으로 다시 기들어갑니다. 수렁에서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엔 그 마의 수렁, 명리 공부할 때 마의 수렁 두 개가 하나는 신강신약 중화업부론이고 또 하나가 용희 기신론, 용희 기신론. 사주를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뭐 한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좋은 놈 2개, 나쁜 놈 2개, 쓸잘데기 없는 박쥐 같은 놈 1개 해가지고 이렇게 5개로 분류하는 게 용희 기신론입니다. 이거에 빠지면 약이 없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일단 첫째, 그게 지금 이 2가지 마의 관법이 한마디로 다 용신찾기법이거든요. 용신찾기법이 억부법이라 그러죠. 신강신약, 중화억부. 그래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로 신강한 사주는 재관용신이고 신약한 사주는 인비용신이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이 억부용신법하고 용희귀신론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를 찾아서 그 중요한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는 용신운에 대발하고 사주의 가장 나쁜 글자를 찾아서 나쁜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면 너 뒤졌다. 뭐 이런 관법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근데 진짜 말할게. 하나도 안 맞아. 좀 맞아야 써먹지. 안 맞아. 숯불. 그래서 용신운에 망한 사람 허다해. 용신운에 망한 사람이. 이 사주 보자고. 이 사주 여러분 용이 귀신론으로 쳤을 때 누가 악당 같아? 8개 글자 중에. 여기서 제일 나쁜 글자 하나 찾아봐. 마녀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참 여기서 마녀를 찾는다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그냥 우리 수준을 팍 낮춰가지고 여기서 마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자에서 마녀가 누구 같아? 제일 나쁜 글자. 예? 여기 의견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의견은? 이게 얘가 나쁜 놈이에요? 돈이 싫다는 사람을 내가 오랜만에 돈이 싫다는 사람을 내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유금. 맞아. 응. 유금, 비견. 맞아. 사주를 조금 공부했어요? 용신 개념이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이 사주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를 좀 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얘가. 예. 요놈이 귀신 같죠? 요놈이 천간으로 올라오면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그러면 저 절지에 앉아있는 을목들이 요때 박살이 나야겠네. 요때. 인생 32서부터 52세까지. 우와, 이게 남자 사주인데 그러면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대흉운이네. 대흉운. 일명 기신운. 그 용신운은 어디야? 그럼 재성이 들어오면 용신운인가? 없네. 한 120살까지 살아야 다시 오겠네. 없어. 와,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남자 나이 30대와 40대의 대기신. 와, 이거 망해야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인류 에이스 화학 기업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시고 30여 년간 초거대 기업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무슨 화학하면 1위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여기도 직원 한 분 계세요.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엘리트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엘리트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을사년생이니까 지금 50대 후반이시죠. 이제 을사년생으로 지금 50대 후반에 이제 올해 퇴직을 하셨습니다. 올해 퇴직을. 퇴직금을 아주 두둑히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그 자기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 이 사주는 요 30대 신사대운하고 40대 경신대운하고 거지가 돼야죠. 기신운이. 아니야. 이분 30대하고 40대 엄청 잘 나갔어. 회사가 엄청 잘 됐다고. 회사가 엄청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이 동일사주자가 대한민국에 남자 한 40명, 여자 한 40명 합치면 한 80여 명 정도 될 텐데 물론 동일사주자 중에는 대기업 다니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계셨겠죠. 내가 봤을 때 이 사주가 자영업을 했으면 상당히 불리했어. 그쵸? 근데 대기업에 다니면 괜찮아. 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재물복이 전부 다 나의 재물, 내 사주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저기 대형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재물복이 내 운이 아니라 회사운 따라가요. 회사운 따라가. 만약에 내 사주가 재물을 많이 소비하는 사주인데 회사가 재물복이 많으면 내가 회사에서 돈 많이 쓰는 부서에 있는 거야. 뭐 투자 개발이나 뭐 경비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비 제일 많이 쓰는 부서 어느 부서? 뭐 도로교통 뭐 개발공사, 뭐 수자업.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공립회사, 국공립회사가 어디겠어요? 한전. 올해만 30조 원인가 40조 원을 적자가 나가지고 그걸로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러지. 빚내가지고 떼었다. 한마디로 한전에 있는 아마 임원들 사주 열어보면은 지금 적자 내고 있을 거예요. 적자 내고. 근데 그 한전이 원래 흑자 내려고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뭐 흑자 내면 감사하지만 우리 나라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인데 한전이 흑자가 난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은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 아무튼 이 사주는 회사도 잘 됐고요. 특히 이분이
이 비경겁제 나이 때 회사 연구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연구소가 어떤 데냐면 돈을 퍼다가 막 이제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기 개발하는 뭐 회사들이 있는데 뭐 국방연구소, 뭐 국방과학연구소 거기가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대신에 거기서 쓴 예산들은 나중에 이제 한국의 첨단 그 국방 무기들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사주의 용의 귀신을 뽑자. 자, 오늘 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사주의 용신을 꼽아서 용신이라는 거는 8글자 다 보지 않고 그중에 핵심 키워드 글자 한두 개를 찝은 다음에 그 핵심 키워드 글자 한두 개의 향방을 보고 좋은 운, 나쁜 운 이거를 지금 가리겠다는 원리예요. 이 용신법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명리가가 앞에 손님 지금 쭉 세워놨는데 지금 손님 한 명당 5분 내에 상담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줄 섰는데 언제 8글자 하나하나 풀고 있어. 그러니까 촥 을목용신이네. 야, 을목 망가지는 운은 너 망하고 을목 잘 되는 저 뭐 목기운이나 수기운 때 너 잘 돼. 끝!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금기운 들어올 때 너 망해. 끝! 뭐 이런 식이야. 다른 거 안 봐. 근데 문제는 어떤 글자를 좋은 글자로 삼고 어떤 글자를 나쁜 글자로 삼느냐라는 게 매우 애매한 문제고 그래도 명리계의 용신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명리계의 용신법이 있어. 근데 문제는 메이저 용신법만 6개고 마이너 용신법까지 하면 30개가 넘어. 그러면 메이저 용신법과 마이너 용신법 다 합치면 8글자가 다 용신이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용신이냐고. 뭐 어느 잘생긴 남자의 기준이 뭐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거고 뭐 전라도 여자들은 이런 식이고 미국 여자들은 이런 식이야.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뭐 옛날 비너스 시대에는 배 나온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고 요즘 시대에는 말라깽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야. 뭐 이런 식이니까 기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고. 이게 망고불변의 원칙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시대에 따라 달라. 배고픈 시대에는 배 나온 사람이 부러운 거고 배 나온 시대에는 배 들어간 사람이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에요. 자, 메이저 용신법으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메이저 용신법 하면은 한 5, 6개 정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메이저 용신법 6개 강의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시중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용신법 중에서 일단은 저도 종종 차용하는 격국용신법. 격국용신법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주의 어떤 사회성이나 테마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테마를 보는 거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영화 볼 때 이게 무슨 로맨틱 코미디인지 뭐 액션 스릴러인지 뭐 재난 성장 드라마인지 뭐 이런 거지. 뭐 로맨틱 코미디는 좋은 거고 뭐 액션 스릴러는 나쁜 건가? 그 취향적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사주에서 뭐 정광격은 좋은 거고 뭐 상광격은 나쁜 건가? 아니지. 각자의 재능이지. 뭐 MBTI에서 뭐 무슨 뭐는 좋은 거고 무슨 뭐는 뭐 나쁜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 각자 자기 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6개의 용신법 한번 들이대 봅시다. 메이저 용신법 1번. 격국용신법. 격국용신법으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월지가 무슨 글자냐? 그리고 월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간 게 있느냐? 천간으로 올라간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월지 자체를 격국용신으로 봐야 천간에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러면 6은 비견이 격국이야. 그러면 격국론으로 이 사주는 비견이 월지에 있으면은 그냥 걸록격이라 그래요. 근데 격국론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격국론에서 가장 성격이 불분명한 게 걸록격이에요. 가장 성격이 불분명해. 뭐 재격이면 뭐 돈을 다루는 거고, 뭐 상관격이면 재능을 발휘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수격이면 뭐 공부 자격 학문을 따야 되는 거고, 뭐 편제격이면 뭐 사업을 하는 식이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걸록격은요, 그냥 열심히 살아. 자수성가의 별, 열심히 살아. 자수성가의 별, 독립자립. 뭐 그거밖에 없어. 격국론으로 봤을 때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격국론으로 들이대면 뭐라고 봐야 돼? 그냥 요게 격국용신은 이게 용신이에요. 격국용신은 이게 용신. 그 다음에 보통 묻지마 용신은 얘가 용신이에요. 묻지마 용신은 얘가 용신. 억부용신도 얘가 용신이에요. 억부용신도. 왜? 신강하잖아. 신강하면은 재관용신이야. 신강하면 재관용신. 얘하고 얘가 용신이야. 그러면 재관. 억부용신법으로 보면은 재관이 용신이니까 을목과 사화가 용신이고 을목이나 사화를 건드는 지지의 해자추군이나 천간에 경금신금이 들어오면 안 좋은 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격국용신으로는 유금이 용신, 억부용신으로는 을목과 사화가 용신. 또 무슨 용신이 있을까? 뭐 통관용신이나 소통용신을 찾아보자고. 통관용신이나 소통용신은 극하고 있는 글자를 스무스하게 중간 다리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그러면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들어오면 좋겠죠. 현재 극하는 구조, 천간의 극구조니까 임수나 개수가 들어오면 좋겠고, 뭐 지지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서 뭐 토국수 같은 거 있는데, 그럼 요 금기운이 요거 소통해주네. 이렇게 토국수를. 토생금, 금생수. 그러면 요 자미원진 해소해주는 건 유금이고, 자유기문으로. 웃기네요. 귀문을 귀문으로 푸네. 뭐 이런 느낌이죠. 소통용신이나 통관용신은 천간에 임계수가 들어오면 유리한데 사주에 없어. 자, 대한민국 명리관법에서 원국에 있는 걸로 용신을 삼는다라는 학파와 원국에 없는 글자를 용신으로 삼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또 학파가 나눠져. 여기는 옳다, 여기는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냥 여기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구나, 여기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갖다 쓰자라는 방식이 있는 것 중에서 용신 찾자인 거고, 없는 거를 갖다 쓰자라는 게 이제 없는 거를 사모하는 거죠. 그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자기네 학교 여학생이나 남학생은 별볼 일 없어 보이고, 저기 옆에 있는 먼 데 있는 학교에 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좋아 보이고, 뭐 꼭 그런 느낌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별볼 일 없는데 옆집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옆집 아버지는 용돈 잘 주는 것 같고, 뭐 꼭 그런 느낌이 나에게 없는 거를 용신으로 삼는 건데, 이게 되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되게 허무한 거. 한마디로 이게 천간에서의 통관용신이나 소통용신은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또 무슨 용신법이 있을까? 뭐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네. 뭐 조우용신? 조우용신은 이렇게 보죠. 조우용신은 계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한난조습 해가지고, 그럼 가을 사주는 봄 기운, 봄 사주는 가을 기운, 겨울 사주는 여름 기운, 여름 사주는 겨울 기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우용신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봄, 가을 사주 중요하게 안 봐요. 조우용신 들이대서 봄, 가을 사주에서는 거의 할 말이 없어요. 왜? 봄하고 가을은 안 얼어 죽잖아. 안 더워 죽잖아. 계절 좋잖아. 근데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엔 더워 죽잖아.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엔 어떤 조우의 균형, 즉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 사주 가을 사주잖아. 이거 조우용신 될 필요 없잖아. 조우용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겨울 사주하고, 참고로 겨울 사주나 여름 사주에서 조우용신을 보는 거지, 그 외의 사주 별로 없어. 아니 그러면 나온 게 없네. 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의 기운으로 몰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종격사주라 그래가지고, 종격사주에서는 한 가지 기운으로 몰려있으면 그냥 그 몰려있는 애를 어떤 핵심 글자로 봐요. 근데 이거는 몰려있지 않잖아. 이 정도면 적당히 분포돼 있잖아. 예? 뭐 목화토금수 다 있네. 목, 화, 토, 금, 수, 오행 다 갖췄네. 그러면 몰빵사주 아니네. 자, 그렇게 치면 뭐 격국용신에서는 격국용신과 통각용신은 금이라 그러고, 그러면 억부용신은 요 재성과 관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묻지마 용신법들이 있어요. 보통 이거는 명리 선생님들이 각자 자신의 뇌피셜로 만들어내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슨 글자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게 일명 묻지마 용신법인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정말 개성이 있어요. 그냥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가끔 제가 옛날에 사주 공부할 때 되게 답답했던 게, 사주 설명에 다짜고짜 이 글자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래서 좋다, 나쁘다, 이게 왜 용신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법으로 용신인데요? 왜 무슨 근거로 용신인데요? 그게 설명이 전혀 안 돼. 그냥 닥치고 용신운을 충하는 운이라서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용신운을 충하는 운이라서 이게 왜 용신인데? 이게 왜 용신인데? 그거 설명을 좀 해줘야지. 완전 뇌피셜이야.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옛날 공부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고. 다용신이야. 그렇게 치면 다용신. 얘 다용신이라고. 다용신. 그러니까 용신 찾아 산말리를 하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사주에서 중요한 글자를 찾아서 핵심 키워드로 삼는다? 동일한 사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재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식신을